안녕하세요. 디자이너 하디 전아린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포토샵의 브러쉬에 관련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브러쉬는 많은 분들이 다뤄보셨을 거예요. 그냥 드래그하면 바로 칠해지니까요. 근데 그 브러쉬를 어떻게 세부 설정을 하는지, 또 나만의 브러쉬는 어떻게 등록할 수 있는지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 포토샵이나 혹은 나중에 프로크리에이트 같은 아이패드 앱에서도 브러쉬 설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고, 드로잉을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브러쉬를 무작위로 칠해볼 창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왼쪽에 있는 New 파일을 클릭해 주시고요. 새 창의 규격은 폭과 높이를 모두 500픽셀로 설정해 주시고, 레솔루션은 72, 컬러 모드는 RGB로 해서 웹용 창을 열어줄 거예요. 파란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확대를 살짝 해줄게요. 자, 그리고 정경색을 검정색으로 설정할 건데, 알파벳 D를 눌러주시면 정경색은 완전한 검정색, 배경색은 완전한 흰색으로 자동 세팅이 될 거예요. 이 D는 디폴트의 D자를 딴 단축키로 왼쪽 아래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외우시면 훨씬 더 빠르게 쓰실 수 있겠죠? 자, 이제 브러쉬 도구를 클릭하고요. 위에 있는 옵션 바에 브러쉬 종류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에 있는 제너럴 브러쉬에 꺽쇠를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저처럼 이렇게 8종류의 브러쉬가 보이게 될 거고요. 창의 오른쪽 아래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정하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8종류는 크게 2종류로 또 나뉘게 되죠. 왼쪽에 있는 건 부드러운 거, 외곽이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선명한 거, 외곽이 또렷하게 선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 있는 이 4개끼리의 차이가 맥에서는 보이는데 윈도우에선 안 보일 수 있어요. 이건 필압이 적용되는 타블렛을 쓸 때는 다른데요. 지금 저처럼 마우스로 쓰고 있을 때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그냥 위에 있는 하드라운드 선명한 원을 클릭해서 골라줄게요. 자, 이제 브러쉬 세부 설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방금 눌렀던 버튼 옆에 보시면 이렇게 폴더 안에 브러쉬 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클릭했을 때 브러쉬 세팅이라는 패널이 나오게 되고요. 모든 패널은 윈도우에서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같은 브러쉬 세팅을 눌러주시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F5고 생각보다 많이 쓰기도 하고 일러스트랑도 똑같으니까 외워주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여기에 메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 브러쉬 팁 쉐입이라는 메뉴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방금 봤던 브러쉬 종류를 폴더 없이 쭉 펼쳐 놓으면 이렇게 많은 브러쉬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 사이즈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 사이즈는 숫자로 조정하는 것보다 단축키 왼쪽 대괄호 누르면 작아지고 오른쪽 대괄호 누르면 커지니까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브러쉬의 이 모양이 마우스에서 보이지 않는다 하시는 경우에는 3가지 중에 하나예요. 너무 작을 때, 이게 1픽셀일 때는 보이지 않을 거고요. 반대로 너무 클 때, 이 캔버스를 넘어가게 너무 큰 경우에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 열어놓은 창의 크기를 왼쪽 아래에 이 버튼 클릭해서 디멘션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창에 비해서 여기 있는 숫자가 너무 크진 않은지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요, 캡슐화 키가 켜져 있는 경우에는 십자로 바뀌게 될 거예요. 다시 캡슐화 키를 꺼주시면 마우스 모양 보면서 조정하실 수 있으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두시는 걸 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플립 X랑 플립 Y를 눌러주시면 뒤집히는 건데, 지금 동그라니까 표가 잘 안 나죠? 여기 있는 라운드니스, 동그라미를 이렇게 조정하시면 숫자가 자동으로 바뀌는 거 볼 수 있고요. 납작하고 둥근 정도를 조정할 수 있어요. 앵글은 삼각형을 드래그하면 자동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하드니스는 아까 봤던 것과 같아요. 0%, 100% 사이로 조정할 수 있고요. 밑에 있는 스페이싱, 간격을 설정할 수 있는데, 떨어뜨리면 브러쉬 팁 하나하나가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게 최대 1000%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요. 브러쉬 하나 넓이에 10배 간격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최소는 1%니까요. 혹시 중간에 뭔가 브러쉬가 애벌레처럼 오돌토돌하게 나온다 하시는 경우에는
5% 미만으로 낮춰가지고 매끄럽게 써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이 브러쉬 세팅은요. 브러쉬 도구뿐만 아니라 도구를 클릭했을 때 옵션 바에 같은 버튼이 나오면 다 적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지우개라든지 번도구나 닫지 도구 등도 똑같이 있으니까요. 다른 툴에서도 단축키 F5 혹은 이 버튼 클릭해서 똑같이 설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열어놓은 창은 연습용이니까 한번 대충 칠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이즈를 123 정도로 설정하고요. 앵글은 60, 라운드니스는 80 정도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스페이싱은 좀 떨어뜨려서 50%로 설정해 볼게요.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오퍼시티와 플로우, 한글판은 불투명도와 흐름이라는 게 각각 있을 건데요. 두 가지 차이점을 볼게요. 자, 오퍼시티를 50으로, 플로우를 100으로 한 다음에 드래그 하면서 쉬프트를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 이런 브러쉬가 칠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번엔 반대로 오퍼시티를 100으로 하고 플로우를 50으로 한 다음에 칠하면요. 드래그 하면서 쉬프트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칠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로우는 브러쉬 팁 하나하나마다의 불투명도를 조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맑은 느낌을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색깔을 혼합하면서 쓰고 싶을 때는 플로우를 낮춰서 사용하기도 해요. 물론 둘 다 낮춰가지고 쓸 수도 있는 거겠죠? 이 상태에서 오퍼시티를 50으로 낮춰가지고 다시 칠해보면 이런 식으로 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채화, 수성펜 이런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오퍼시티와 플로우를 적당하게 같이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캔버스가 좀 지저분해졌는데 전체를 흰색으로 다시 칠해 볼게요. 지금 배경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배경색은 단축키 컨트롤 딜리트를 눌러서 채워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오퍼시티와 플로우를 100으로 설정하고요. 참고로 단축키는 오퍼시티는 그냥 숫자를 누르시면 10단위로 조절이 될 거예요. 3을 누르면 30, 6을 누르면 60, 1을 누르면 10이고요. 0을 누르면 100%로 돼요. 플로우는 쉬프트와 숫자를 누르면 돼요. 쉬프트 5를 누르면 플로우 50, 쉬프트 8을 누르면 플로우 80, 쉬프트 0을 누르면 플로우가 100으로 설정될 거예요. 그리고 도구 중에 이렇게 위에 오퍼시티와 플로우가 있는 경우에는 숫자 단축키가 옵션 바에 적용이 되고요. 무브 툴, 이동 툴처럼 위에 그 오퍼시티와 플로우가 없는 경우에는 선택된 레이어의 오퍼시티와 필이 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쓰는 거니까 외워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브러쉬 도구를 클릭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 패널에 아래에 있는 쉐이프 다이나믹스라는 이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 하위에 있는 메뉴들은요. 적용을 하고 싶을 때 체크박스를 클릭해 주시고요. 수정을 하고 싶을 때는 옆에 있는 글씨를 클릭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의 메뉴로 다시 돌아간 다음에 여기 있는 체크박스만 이렇게 클릭했을 때는 이 메뉴가 브러쉬에는 적용이 되지만 오른쪽에서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옵션을 바꿔볼 거라서 이 글씨 부분을 클릭해서 옆에 세팅이 저랑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는 각각 지터라는 값이 붙어 있는데요. 마우스로 올려놓으면 설명이 나와요. 랜덤니스, 그러니까 임의로 값을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랜덤으로 섞여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 지터를 올려주면요. 크기가 랜덤으로 섞여요. 어디는 크고 어디는 작아지게 되죠. 앵글 지터는 각도가 무작위로 임의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라운드니스 지터는 원형 유리, 납작하고 둥근 정도가 섞여져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이즈 지터 70 정도로, 앵글 지터는 10 정도로, 라운드니스 지터는 5 정도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그리고 한번 칠해 보시면 이렇게 무작위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브러쉬가 컸을 때는 이거 뭔가 싶잖아요? 별로 예뻐 보이지도 않고요. 자, 이거는 브러쉬를 작게 왼쪽 대괄호 눌러서 이렇게 작게 했을 때 이렇게 보이시나요? 연필처럼 칠할 수가 있어요. 더 작게 해서 이런 식으로 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쉐이프 다이나믹스
한글판은 브러쉬 모양이라는 이 메뉴는 질감을 넣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그냥 동그란 브러쉬만 가지고 이 질감을 조정하고 있는데 조금 더 리얼리틱하게 하려면 사진 자체를 좀 질감이 있는 사진을 가져와서 거기서 눕기를 딴 다음에 브러쉬로 등록을 하고 거기에서 쉐이프 다이나믹스를 추가하면 조금 더 사실적인 연필 질감 혹은 붓터치 질감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엔 다른 걸 조정해 볼게요. 다시 컨트롤 딜리트 눌러서 흰색으로 전체를 채워주시고요. 이번에는 쉐이프 다이나믹스 밑에 스캐터링을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 있는 스캐터라는 값은요, 분산이라는 뜻인데 위아래로 퍼지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흩어지는 기능이죠. 그래서 수채화처럼 막 물들듯이 표현하고 싶을 때 혹은 눈이 내리거나 비가 내리는 것처럼 뭔가 확산되는 느낌을 내고 싶을 때 각각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카운트라는 숫자는 제가 잠깐 여기에서 스페이싱 좀 더 올려가지고 보여드리면요. 원래 이 브러쉬 줄 기준으로 한 줄 안에는 한 개씩만 들어왔는데요. 카운트의 숫자를 올려주시면 이 한 줄 안에도 3개 이상 혹은 7개 이렇게까지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개수가 많아지더라도 분산이 작으면 스캐터가 0이면 겹쳐져 있어서 표가 안 나니까요. 카운트를 올리려면 스캐터도 같이 올려주시는 게 효율이 있을 거예요. 밑에 있는 카운트 지터는 카운트의 랜덤니스를 설정하는 거니까 어디는 더 많게 그려지고 어디는 적게 그려지고 하는 건데요. 카운트 숫자가 낮으면 랜덤 값을 줘봤자 표가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가 나려면 위에 있는 카운트 자체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이렇게 적용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거니까 3가지는 같이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극단적으로 한 300으로 스캐터 설정하고요. 카운트는 1로 하고 지터는 0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브러쉬 팁 쉐입은 아까처럼 50으로 다시 바꿔놓고 한번 칠해보면 이렇게 무작위로 퍼지면서 칠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이것도 다시 컨트롤 딜리트 눌러서 흰색으로 채울게요. 자, 이번에는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트랜스퍼라는 걸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에도 오퍼시티 지터가 있죠? 지금까지 해봤던 것처럼 오퍼시티에 랜덤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어디는 흐리고 어디는 선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플로우도 마찬가지로 지터를 설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퍼시티 지터를 60, 플로우 지터를 한 30 정도로 이렇게 해보시면 조금 더 맑게 흩어진 느낌을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투명한 수채화 같은 느낌 내고 싶을 때는 위에 있는 오퍼시티 플로우와 더불어서 여기 있는 트랜스퍼의 지터 값도 각각 올려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이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값을 바꿔봤는데요. 나중에 이 세팅을 똑같이 한 번 더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패널 오른쪽 밑에 있는 플러스 아이콘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많이 보셨다시피 레이어 패널 아래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뭔가를 새로 만드는 것은 다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 클릭해 주시면 창이 하나가 뜨죠?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나의 브러쉬 1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고요. 밑에 보시면요. 캡처 브러쉬 사이즈 인 프리셋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재 브러쉬 사이즈 80이라는 이 사이즈도 같이 이 설정으로 등록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등록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그때그때 지정한 브러쉬 사이즈로 설정이 되는 거죠. 저는 그냥 체크하지 않고 이 상태로 OK 눌러볼게요. 그리고 아까 브러쉬 종류 있었던 곳 들어가 보시면 맨 밑에 내가 추가한 브러쉬가 들어있을 거고요. 우클릭 해주시면 이름을 바꾸거나 삭제하거나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방금까지는 기본 브러쉬를 바꿔봤다면 이번에는 직접 그린 그림이나 혹은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가지고 편집해서 브러쉬로 등록을 해볼 거예요. 예제 파일 중에 이미지로 브러쉬 만들기라는 이 파일을 열어줄게요. 자, 여기에서 이 석고상 그림만큼을 브러쉬로 등록을 하려고 해요. 여기에서 밝기 조정 먼저 해줄게요. 이미지, 어드저스먼트,
들어가서 레벨 클릭해 주시고 한글판은 이미지 조정 레벨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밝기 조정을 하는 이유는요. 이 이미지에 어두운 부분에만 색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흰색은 투명한 브러쉬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미지를 지금보다는 충분히 어둡게 해줘야 하고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검정색 화살표를 드래그해서 어두운 부분을 충분히 어둡게 해줄게요. 그래서 저랑 똑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왼쪽 밑에 있는 이 숫자를 105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회색 화살표는요. 0.65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조금 더 어두워졌죠? 오른쪽에 있는 건 기본 255 그대로 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완전한 흰색이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혹은 짙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만 색이 들어가는구나. 검정색으로 내가 이 브러쉬를 칠했을 때 이거랑 비슷하게 보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눌러주시고 이제 눕기를 따줄게요. 배경은 브러쉬로 등록하지 않을 거라서 툴 중에 오브젝트 셀렉션 툴, 개체 선택 도구를 클릭해 주시고 개체 주변을 클릭 앤 드래그해서 선택 잡아주시면 여기 안에서 자동으로 개체를 인식하고 선택 영역을 잡을 거예요. 자, 이제 에딧, 편집이라는 메뉴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Define Brush Preset, 한글판은 브러쉬 사전 설정 정의라고 있을 거예요. 이름을 지정해 줄게요. 저는 조각상 브러쉬라고 해볼 거예요. 자, 오케이 눌러주시는 순간 마우스가 변했죠? 브러쉬 툴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고요. 컨트롤 D로 선택 해제를 하고 자, 이제 흰색 배경을 하나 만들고 그 위에다가 브러쉬 칠을 한번 해볼 거예요. 레이어 패널 아래에 네 번째 버튼을 클릭하고요. 첫 번째에 있는 솔리드 컬러 클릭해 주시면 돼요. 색상은 완전한 흰색으로 해주시고 오케이 눌러줄게요. 그리고 브러쉬를 칠하기 위한 새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 오른쪽에서 두 번째 버튼 클릭해서 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정경색을 하나 설정해 볼까요? 정경색 클릭하고 보라색으로 골라볼게요. 여기 색상 코드를 9222DE 이렇게 입력하고 오케이 눌러볼게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브러쉬가 칠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역시 F5를 눌러주시면 간격이나 이런 짙어값 등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격이 붙어 있기 때문에요. 사진에서 추출한 브러쉬라도 그냥 색칠하는 브러쉬의 용도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흰색으로 칠하고 마우스 크기를 충분하게 줄여서 이런 식으로도 색칠하는 브러쉬를 만들 수가 있겠고요. 질감 처리를 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짙어값들을 조금씩 올려서 간격은 조금 더 줄여서 이런 식의 브러쉬도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토샵으로 아트워크를 하는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도 생각지도 못한 브러쉬를 등록해가지고 칠하는 용도로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으니까 다양한 사진으로 많이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